근데 요즘엔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사업체 선정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중요하죠. 뭐 이사하려고 하면 각종 추가 비용 많이 들고 어떻게 이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. 남편이 보니까 괜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가 이사를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사하는데 좀 도가 틀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말 그대로 이사 업체와 관련된 비용이죠. 일단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. 이 집 크기와 짐의 양 그리고 또 포장이사냐 뭐 반포장이사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. 여기에 이제 추가 서비스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 그리고 이 붙박이장이라든가 침대 같은 가구를 옮길 때 이걸 해치하고 설치할 때 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사도 날짜와 시간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. 특히 이제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. 그리고 주말, 월말 같은 인기 있는 날에는 이사 비용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9월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남은 손 없는 날이 10일, 11일, 그리고 20일, 21일, 그리고 30일 이렇게 딱 닷새 남았습니다. 20일하고 21일은 또 토요일, 일요일 주말이거든요. 이사철인 9월에다가 손 없는 날, 그런데 주말까지 꼈다. 아마 9월 중에 가장 이사 비용이 비싼 날이 바로 20일, 21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사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. 이때 현실적인 예산을 짜려면 업체별로 최소한 3군데 이상은 견적을 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런 이사 견적을 내는 플랫폼 서비스들도 많아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견적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견적 비교하는 거 말고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추가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일단 이사업체 고를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. 일단 요금제입니다. 이 고정 요금제인지 아니면 시간하고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금제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. 또 업체의 평판하고 실제 이용 후기 그리고 계약 조건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 견적 단계에서는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포장비하고 또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엘리베이터 사용료, 사다리차 비용 그리고 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비까지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비용이 포함되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또 이것도 계약서에 다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특히 이사 과정에서 우리 걱정하시는 거, 이 아끼는 가전, 가구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. 네. 가구에 흠집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지고 배상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또 고가 가구나 가전 제품이 있다면 이 부분 철저하게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. 또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사에 대한 만족감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이사 당일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앞에 내가 이사 가야 될 집에 짐이 안 빠져가지고 지연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상담할 때 미리 물어보고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야, 이런 것들 사전에 확인해두지 않으면 이사 당일에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견적서도 이사 전에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견적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. 일단 이사 업체에 관한 기본 정보, 뭐 이사 업체의 상호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 등등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. 또 이사 화물의 인수, 인도, 일시, 그러니까 언제 이사 가고 어디로 갈 것이냐, 어디에서 출발하냐 이런 주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죠. 또 운송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작업 인원은 총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쓰게 되고 그 장비에 대한 운임은 얼마인지 이런 합계액과 상세 내역도 견적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사할 때 물건이 분실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끼던 거 파손된다든지 네. 이런 거 대비해서 뭘 해야 됩니까? 안심하세요. 저희가 포장하니까 그런 것들 뭐 흠집 크게 안 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. 라고 말은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이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업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건 이 업체가 정식 허가 업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. 이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이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업체 측이 잘못을 해가지고 뭔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험으로 인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한다면은 업체 측에서 굳이 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가능성도 적게 되고요. 그런데 이제 무허가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보상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사할 때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실제 본사하고
가맹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본사하고 가맹점은 이게 계약이 별개입니다.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본사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맹점에서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허가를 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 가맹점이 실제로 허가 업체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. 프랜차이즈 업체랑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 본사에 민원을 건다거나 하는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